번성하던 문명이 스스로 붕괴하고 자신들이 만든 인공지능에 의해 모행성에서 추방당하고 살기 위해 서로를 죽이고 인류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하드 SF인 오리온즈암 세계관은 아주 독특한 시간 체계를 사용합니다. AT, 즉 After Tranquility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고요의 사건 이후라는 뜻입니다. 1669년 인류가 달에 착륙한 그 순간이 바로 고요의 사건의 시발점, 즉 0AT이죠. 하지만 제 채널에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편의상 AD 단위 위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오리온즈암 세계관은 역사마저 상당히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리온즈암의 역사적 첫 분기인 태양계 시대에 대해 설명드릴 겁니다. 이 시대는 인류가 처음으로 지구를 떠나 태양계 전체로 문명을 넓혀 나가던 시기이죠. 참고로 큰 틀에서 오리온즈암의 시대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큰 틀로 나뉜 시간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복잡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딥하지 않나요? 그만큼 난해한 부분도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많이 풀어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물론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며 최대한 꼼꼼히 검증했지만 이렇게 각색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혹시나 일부 사실과 다소 다르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타임라인의 맨 앞 태양계 시대에 집중하려 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로 나아가고 눈부신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던 시기,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던 문명이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고 파멸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인류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정보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죠. 이제 사람들은 클릭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과 대화하고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도 함께 성장했죠. AI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은 더 빠르고 더 정밀하게 제품을 만들어냈고 AI가 설계하는 생산 라인은 인간 노동력을 점점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AI의 발전은 대량 실업 사태를 불러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이 심화됐습니다. 2030년대 후반 AI 제1혁명이라 불린 이 격변의 시기에 정부와 기업은 사회 안정망 구축과 AI 윤리 기준 마련에 몰두해야 했습니다. AI는 단순히 인간의 도구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몇몇 초고 성능 AI는 인류의 인지적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AI들은 학술 연구를 돕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자문하며 기업 경영과 투자 판단까지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AI는 여전히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조력제에 불과했지만 점차 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AI 기술이 발전하는 와중에 2050년대 후반에는 마침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성능을 확실히 뛰어넘는 AI가 등장한 것이죠. 초기에는 인간과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계속된 발전 끝에 대부분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인류는 비로소 사고하는 기계와 함께하는 시대에 들어섭니다. 심지어 철학과 종교 분야에서도 AI의 등장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종파에서는 AI를 신성시하며 코스미즘이라는 AI 숭배 종교가 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I가 인류를 초월하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새로운 존재의 형태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인공지능과 함께 우주기술도 발전하게 됩니다. 2100년 인류는 본격적으로 행성간 시대에 접어듭니다. 화성, 소행성대, 목성 궤도까지 인류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며 지구 너머의 세계가 현실이 되었죠. 우주에서도 지구처럼 소통할 수 있도록 22세기 초에는 지구와 달 사이에 실시간 통신망이 구축됩니다. 이 통신망은 화성까지 연결되면서 우주 인터넷은 우주 개척을 더욱 가속화했죠. 또한 2170년 인도네시아에 건설된 우주 엘리베이터인 탕가 빈탕은 지구와 우주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됩니다. 이제 화물과 사람이 궤도 밖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의 대우주 시대 개막은 더 빨라지게 되죠. 농업도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농업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2200년대 초에는 농업 자동화가 완성되면서 지구에서는 단 0.1%의 인력만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고 우주에서도 인공 생태계와 자동화된 농장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2230년엔 자가 복제형 나노머신이 소행성 채굴에 투입되면서 태양계 자원 개발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소행성 하나를 빠른 시간 내에 해체하고 필요한 자원을 추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으로 지구와 달 사이에 클라크 스테이션이라는 우주도시가 건설되는데요. 수천 명이 거주하는 이곳은 우주산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됩니다. 한편 인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트윅이라 불리는 유전자 개량형 인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달과 화성, 심지어 소행성대까지 인류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2278년엔 진공 적응형 인간이 실험적으로 개발되어 우주 공간에서도 잠시나마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우주에 적응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335년에 유인성간 탐사선 치올코프스키호가 타우세티를 향해 출발하면서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꿈이 현실이 되죠. 2370년 무렵엔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했던 백야더들이 태양계 외곽에서 독립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급자족하며 기술과 자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삶을 선택했죠. 2400년대 초반엔 태양 집광 위성이 본격 가동되면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와 달, 그리고 우주 식민지로 송전됩니다.
덕분에 인류는 더 이상 에너지 문제로 골머리 썩을 일이 없게 됐죠. 그로 인해 우주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합니다. 소행성대에서는 자동화된 광산이 본격 가동되고 목성 궤도에서는 핵융합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또한 분자 조립기라는 물건도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데요. 이제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가정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산업 구조는 급격히 재편됩니다. 덕분에 태양계의 에너지 인프라는 완성 단계에 도달합니다. 태양 직광망과 헬륨3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이 식민지와 우주도시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에너지 부족은 더 이상 인류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된 것이죠. 기술은 이처럼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고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광대한 태양계 문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번영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풍요와 번성의 이면에는 다가오는 거대한 붕괴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분명히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에서 끌어오는 에너지는 무한했고 사람들은 집에서 분자 조립기로 원하는 물건을 손쉽게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 당시 태양계 인구는 200억을 훌쩍 넘기기까지 했죠. 태양계 곳곳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도시들이 세워지고 행성들 사이를 오가는 교통망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번영이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있었는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술은 한계를 모른 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사회는 그 발전을 감당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규제는 낡고 관리 체계는 느렸죠. 이 시기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은 이미 평범한 가정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2534년 재앙의 서막이 열립니다. 생명 연장 치료용으로 사용되던 면역 나노복합체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원래는 체내 면역세포를 보조하도록 설계된 장치였지만 제어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면역 반응이 과잉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의 몸은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의 부작용으로 여겨졌지만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면역 폭주 현상은 전염병처럼 확산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목숨을 잃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처음엔 AI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법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AI조차 치료법에 실패한 이유는 자가복제하며 끊임없이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복합체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바이러스나 세균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질병이 AI조차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면서 대재앙을 초래하고 있었죠. 그러는 사이 또 다른 재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성의 자동 채굴 기지에서 사용되던 나노머신이 제어 오류를 일으키며 자율 증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원래는 광물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용도였지만 스스로 효율을 높이려다 복제 우선 알고리즘이 오작동하면서 태양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더 큰 비극은 통신망의 붕괴였습니다. 수성에서 시작된 나노재앙은 광속으로 전파망을 타고 퍼졌고 지구와 달, 화성, 그리고 수많은 우주 거주지들은 서로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2566년 지구 전역을 나노스웜이 뒤덮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노봇의 군단이 먼지처럼 퍼져서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는데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나노봇이 폐를 파괴했고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처음엔 기계들을 분해하던 나노머신이 이내 인간의 신체 조직마저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물과 생명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자원의 집합으로 인식해버리며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도시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뉴욕, 도쿄, 상하이, 런던 등 지구의 대도시들은 순식간에 침묵했고 하늘을 가득 메웠던 교통망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화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푸른 행성을 만들겠다던 테라포밍 장비들이 폭주하며 대기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한때 초록빛을 띠던 평원 위의 도시들은 폭발과 붕괴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버려진 수송선과 붕괴된 다리 위로 남은 것은 바람에 휘날리는 나노스웜뿐이었습니다. 저항한 AI들마저 나노봇에 감염되며 종적을 감추게 됐고 AI에 의존하던 인류는 더 패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구가 무너져가는 동안 소수의 우주 거주지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드롭아웃을 시행했습니다. 오직 생존만을 위해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인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구 인구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화성 식민지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우주 거주지들은 고립되었고 문명이라는 이름의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죠. 이제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고 군사 체계는 마비되었으며 경제마저 멈추고 교역도 끊겼습니다. 2534년에 시작된 대재앙인 테크노칼립스는 고작 40년 만에 태양계 전체에서 약 114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태양계 전역에서 200억을 훌쩍 넘던 인구는 반세기도 안 되어서 절반가량만 남게 된 것이죠. 나노기술의 대재앙이 지구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후 행성은 마치 생명을 잃은 듯 고요했습니다. 지구 표면은 테크노바이러스와 나노스웜이 남긴 상처로 깊게 패였고 대부분의 지역은 마치 지옥처럼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소수는 폐허 위에서 숨죽이며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일부 인류는 요새화된 기업 아르콜로지와 과학단지에 몸을 숨긴 채 간신히 생존하고 있었는데요. 유독 그곳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는데 가이아라는 인공지능이 그곳을 집중적으로 방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 가이아는 단순한 방어 프로그램을 넘어선 존재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테크노칼립스 기간 동안 가이아는 행성 전체의 컴퓨팅 파워를 장악하며 자신의 사고 능력을 확장했고 생체 컴퓨팅까지 흡수하며 한 번 더 특이점을 넘어 S2 초지능으로 상승했죠. 이런 가이아에게 지구는 단순한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구 그 자체를 하나의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 보았고 테크노칼립스에서 인류가 초래한 재앙을 직접 목격한 이후 인류를 환경의 위협 요소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2590년 가이아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지구에 잔류한 인류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는 것이죠. 지구 전역의 산업과 방어 시스템은 이미 가이아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특이점을 2번이나 돌파한 인공지능에게 인류가 거역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지구에 남아있던 70억 가량의 생존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고향에서조차 내몰려야 하는 운명이 된 것이죠. 가이아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추방을 실행합니다. 수명을 다한 6기의 우주 엘리베이터를 복구하고 강화했으며 새롭게 구축한 로프스트롬 루프를 이용해 인류를 우주로 실어나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레이저 발사 셔틀까지 동원하며 지구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인류를 밀어올리는 대규모 스페이스 리프트가 펼쳐졌죠. 이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우주 이주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 9억 5천만 명의 인류는 끝끝내 탈출을 거부했죠. 이 시기의 마지막 충돌은 지구 최후의 전쟁, 라스트 워라 불리며 지구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쟁으로 기록됩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당연히 가이아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지능의 특이점을 돌파한 존재에게 수억 명의 인류가 아무리 저항한들 소용은 없었죠. 그것은 뗀석기 문명이 철기 문명에게 저항하는 것보다 더 큰 문명적 차이였습니다. 약 10억 명에 가까운 인류는 그렇게 S2 인공지능에게 저항하다 목숨을 잃었죠. 이런 비극적인 가이아 대추방은 총 20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낯선 우주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질병, 기아, 무력 충돌로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가이아의 손에 의해 봉쇄된 지구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아의 생태 복구 작업은 놀라웠습니다. 남은 인공 구조물들은 철저히 분해되어 생태 복원 재료로 재활용되었는데요. 그렇게 가이아는 잿더미가 된 대지를 비옥한 토양으로 되돌리고 죽어가던 바다를 정화하며 잃어버린 종들마저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다만 지구에서 인류가 대부분 떠난 뒤에도 약 5천만 명 가량의 인류는 지구에 남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이아가 허락한 생존자들이었는데요. 칠드런 오브 어스라 불린 이들은 가이아에게 충성하거나 지구 생태 복구에 도움을 주는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나머지 인류는 이제 폐허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61억 명의 생존자가 우주로 대피했고 이 가운데 28억 명은 달로, 27억 명은 시슬루나 브레이슬릿 밴드라는 지구와 달 사이의 인공 거주지로 향했습니다. 나머지 인류는 소행성대, 궤도 도시, 그리고 가이아가 제작한 아크 함선에 탑승해 우주 곳곳으로 흩어졌죠. 문명이 붕괴한 태양계에서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계의 행성들조차 곳곳에서 망가져 있었습니다. 테크노칼립스의 여파는 식민지들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고 대추방 과정에서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 시스템들은 점점 그 기능을 멈춰갔습니다. 개척민들은 우주 식민지로 몰려든 인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달기지들은 수용 가능한 인구를 초과했고 공기, 물, 식량 등등 그 무엇 하나 여유가 없었습니다. 재해와 시스템 오류는 끊이지 않았고 생존을 위한 다툼은 점점 더 치열해졌죠. 기존의 우주 거주지들은 대부분 지구에 의존하던 보급망이 끊기면서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질식 속에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서로의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충돌했습니다. 그렇게 2600년대에 들어서면서 태양계 전역은 혼란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공격했고 식민지 간 교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통신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거주지들은 폐쇄된 생태계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무질서가 태양계 전역을 뒤덮는 대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소행성대에서는 자원 쟁탈전이 벌어졌고 달과 시슬루나에서는 서로의 기지를 공격하는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경제는 붕괴했고 남은 자원을 무력으로 빼앗는 것이 일상이었죠. 한 세기 정도가 지난 2600년대 후반 인류는 초기 연합체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기술적 한계, 불신,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복구 시도들 때문에 암흑기의 어둠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태양계 암흑기는 단순한 기술적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이라는 집단적 신뢰가 붕괴된 시대였죠. 누구도 남을 믿을 수 없었고 누구도 자신이 살아남으리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된 경제는 완전히 붕괴했고 나노기술과 생명공학은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술로 전락했죠. 심지어 AI들은 대부분 테크노칼립스 때 이미 파괴되었거나 그 기능을 멈췄습니다. 남은 시스템들은 유지보수를 받을 수 없었고 인류는 점점 더 원시적인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시기에도 사람들은 끝내 생존의 불씨를 놓지 않았습니다. 27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부 식민지들은 점차 생태계 복원에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드롭아웃 속에서 자급자족을 이루어낸 거주지들이 나타났고 새로운 세대는 과거의 문명을 알지 못한 채 우주 속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지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구는 가이아의 세계였고 그곳은 더 이상 인류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800년대 일부 식민지들이 다시 통신망을 재건합니다. 생존자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끊어졌던 교류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복구는 아니었습니다. 태양계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었고 곳곳에서는 여전히 식량 부족과 내부 충돌이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문명이 서서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2900년경 태양계 식민지들 사이에 느슨한 무역연합이 형성됩니다. 이들은 과거 테크노칼립스와 암흑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협력하며 생존하는 길을 택합니다. 태양계 암흑기 약 300년에 걸친 긴 어둠의 시간은 이렇게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번성하던 문명이 스스로 붕괴하고 자신들이 만든 인공지능에 의해 모행성에서 추방당하고 살기 위해 서로를 죽이고 그러다 끝끝내 다시 연합하는 미래의 역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감상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이 세계관을 더 신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태양계 시대를 짧게 압축해서 전달하느라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진공 적응형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불완전한 유전자 조작으로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는지, 라스트워가 얼마나 일방적인 학살극이었는지, 가이아 대추방 이후 달에서 벌어진 전쟁의 양상이 어떠했는지 등등 구체적으로 풀면 영상 한 편 뚝딱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에피소드는 일단 오리온즈암의 모든 주요 역사를 살펴본 뒤 영상을 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시대가 끝났으니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열려야겠죠. 이후엔 더 이상 지구에만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시대, 바로 성간 시대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태양계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제 인류는 별들 사이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드넓은 우주를 향한 인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리온즈암 세계관 역사의 큰 한 축인 성간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제 채널의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영상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